오종혁 국어TV.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세경본 풀이라는 서사 무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굿에서 이제 풍롱을 관장하는 신격인 세경의 내력을 풀이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서사 무가로 자리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주천강 연못에 이제 빨래터에서 이제 문도령과의 만남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빨래터란 말은 안 나왔습니다. 강 이름도.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상 장소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도련님은 이제 어디서 온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하늘 옥항. 자, 옥항 나왔죠? 하늘. 자, 문왕성 나왔죠?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문도령이 예상의 어떤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옥항에 있어 문왕성이다. 이게 신선인 거죠, 신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답변을 이어나갑니다. 지금 아랫마을 거무 선생께 글 공부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방 선생이거든요. 이 거무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학문하는 선비로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남녀의 이 너무도 익숙한 고전적 첫 만남입니다. 그쵸? 예, 버들잎을 띄어 건네는 물 한 바가지 인연. 그쵸? 이런 인연과 같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사는 남자와 땅에 있는 여자의 어떤 신화적인 만남이긴 합니다. 자, 자청비. 그 이름이 이제 자청비가 되네요. 그죠? 주인공 자청비. 그 다음에 도령, 문도령이죠. 자, 문도령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아주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인물이 단정하고 굉장히 단정하고 눈빛이 또 깊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긍정적인 거죠.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호의적인 반응, 또 긍정적이고 호감이 가는 이러한 반응을 문도령의 외모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거무 선생님께 글 공부를 하러 간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외모도 마음에 드는데 또 글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함께 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이 자청비도 이제 글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문도령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감이 한데 어우러져서 불쑥 솟아난 겁니다. 이런 마음이. 도련님, 우리 집에 나와 닮은 남동생이 있걸랑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마침 거무 선생님께 글 공부하러 가거든요? 하면서, 너무 우연히, 어떻습니까? 너무 남발되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은 또 자청도령이라. 결정적인 건 또 이제 이름이 이제 똑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이름까지 동원해서 상대방을 믿게 하는 어떤 주도 면밀한 그런 치밀한 성격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버타여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하려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은 문도령은, 그러니까 이제 이 문도령도 상대방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도령도 자청비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죠. 문도령은 선선히 쾌히 그러겠다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청비는 문도령을 집 앞 골목에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신화에 보면요, 여자 신이 많은데 그중에 바리대기가 유명합니다. 바리대기 신화, 당금애기, 그렇죠? 마고할멈, 이러한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신도 서양의 여신 못지않게. 그래서 이런 작품을 공부하면서 우리 나라의 여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부모님에게 이제 글 공부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죠?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청비가. 아버님, 어머님, 저도 다른 선비들처럼 글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펄쩍 뛰는 거죠. 굉장히 놀라서 이제 강하게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못한단 말이냐 하면서 당시에 조선시대 사회상이 그랬어요. 남녀 차별이 있었죠. 어머니도 자청비의 손을 잡으면 이제 달랬어요. 그쵸?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소문이 안 좋으니 그냥 살림이나 배워라 하면서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딸의 태도에 대한 부부의 상반된 태도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한 사람은 달랬다는 의미에서요.
자청비가 차분하게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여유만만하고 자청비의 어떤 그 대범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이 인물의 심리 성격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모님 늙음하게 예, 딸 자식 하나 외동딸이라는 거 알겠죠? 내일이라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가정적 상황을 제시했어요. 길 제사 때 축지방 신령께 고하는 이제 종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때 읽어야 될 축지방이라는 거는 누가 그 글을 씁니까 하면서 부모의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그 말 끝에 부모님이 뭐라 대답을 못해요. 이건 묵묵부답이죠. 딸의 말이 너무나 옳으니까. 자청비는 이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부모와 대비되는 모습이 드러났죠. 자청비의 이 일방적 설득이 지금 유효하게 먹히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오라비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그저 집안엔 나 자식, 응? 나밖에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나와 닮은 남동생인 자청도령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열악한 가정 상황을 제시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예. 자, 나 하나밖에 없다.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이거죠. 이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쵸? 여자라도 배워놓으면 해결책이죠. 문제에 대한 제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까지 제시하면서 설득한다 이거죠. 저라도 공부를 해서 그 글이나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글 공부의 근본 목적인 의도를 예, 딱 제시한 겁니다. 그죠? 예,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 또 과정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이제 부모님에게 뭐예요? 축지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 공부의 소망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 또 당시의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고요. 예, 설득 전략을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기 방법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청비의 말을 들은 대감은 이제 설득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움직였다. 감흥이 됐다. 공감한다. 감화됐다. 이런 말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 그럴듯하구나. 일리가 있다. 응? 늙음하게 귀한 딸 자식 하나 얻었으니 부모 기일 제사까지 벌써 챙기려고 돌보려고 마음을 쓰니 참 기특하구나. 자랑스럽다 이거죠. 그렇다면 거무 선생께 가서 글 공부하도록 하거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딸의 말에 이제 공감하고 기특한 이유를 제시했죠. 그리고 칭찬을 하면서 또 자청비의 글 공부를 허락하는 이 아버지의 말하기 방식, 또 자청비의 말하기 방식, 이런 말하기의 방식을 꼭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소설에서. 자, 부모님께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자청비 이제 방으로 들어갔죠. 또 이제 옷을 벗어두고 이제 남자 옷으로 이제 변장을 합니다. 글 공부하는 남성의 옷으로 변복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여성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남성의 어떤 신분 우위의 사회, 그죠?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는 책을 하나를 안고 붓도 몇 자루 감아지고는 부모님께 이별 인사를 드린 둥 마는 둥. 왜 그럴까요?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건 바로 글 공부에 대한 허락을 받은 기쁨이 드러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문도령을 집 앞에 세워놨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골목에 나가보니 이제 문도령이 이제 서성거리겠죠. 학수고대하면 이제 자청도령을 기다리겠죠. 자청비는 이제 시침을 뚝 뗐어요. 이제 왜? 자청도령인 척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누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예,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죠. 문도령은 자청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죠? 뭔가 이제 이상한 거죠. 빈틈없이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이제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죠.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반신반의라는 말 씁니다. 한자로.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한다. 아무리 남매지간이지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물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는 또 닮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자청도령도 곱상하니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 있습니다. 문도령과 자청도령은 이제 나란히 이제 함께 대등하게 이제 아랫마을에 사는 거무 선생에게 이제 글 공부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때요? 자청비의 소망이 실현된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된 거죠. 그죠? 이래서 이 자청비의 어떤 역할, 그죠? 자청비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청비는 이제
해피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글 공부를 가서 이 남성 지배 문화에 아주 뼈저린 아픔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체성을 의심받고요. 심지어 달리기, 씨름막 오줌 멀리 쏘기 막 이런 시험, 옷 벗기기 막 이런 그 상황까지도 치닫는다고 해요. 이 남성들 횡포에 맞서서 남성들 시험을 통과하고 또 시아버지의 시험까지 통과하는 아주 그러한 신을 극복하는 그런 강건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중략 부분으로 갑니다. 중략에 가면은 이제 자청도령이 이제 자청비임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문도령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들을 시기한 또 하늘 무리들이 또 있어요. 문도령을 죽여버렸네요. 자청비가 이제 시련을 당하고 있고 군졸들을 보내서 또 이제 자청비까지 강제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납치를 하려고 이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자청비는 이제 위기에 강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 위기에 강한 여자. 자청비는 이제 매미 등에 이 파리 같은 이제 곤충입니다. 봉황새를 죽은 문도령이 있는 방에 걸어둔 겁니다. 그죠? 예. 자청비의 어떤 기지,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청비의 기지와 남편이 이제 다시 살아나요. 예. 저 위에 보면 우리 난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서 깔고 앉아 보실래요? 하는 거죠.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조건이 실행이 되면 저는 스스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제시해서 순순히 따라가는 조건을 갖다가 군사들에게 지금 제시했어요. 그 선반위에 놓인 무쇠 방석, 굉장히 무거울 텐데요. 가리키면 말하자고 군졸들이 이제 방석을 내리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어찌나 무거운지 꼼짝도 안 하네요. 예, 그래서 문도령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아무래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이 당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자청비가 군졸들에게 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군졸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군졸들 이끌고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문도령이 누워 있는 방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미 얘는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막 한 얘기죠. 그렇죠? 제 아무리 잘난 문도령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목숨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서 사기를 지금 고치시키는 거죠. 이제 군사들의. 자,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도령이 코를 걸며 자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런 주열주열 매미 등해가 나는 소리, 그렇죠? 봉황새 꺽꺽 부리는 소리, 벌리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 들렸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코 고는 소리로 청각적 의미를 통해서 어떤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장면이에요. 문도령이 코 걸며 자는 소리 같은데 문도령은 죽은 거 아닌가 하면서 군졸들이 이제 의구심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그때 방 밖에 서 있던 머슴이 있죠. 이 머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번 탁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매우 놀라서 이제 군졸들이 어때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친 겁니다.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혼비백산. 위기를 모면한 이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 서천꽃밭에서 이제 꽃을 얻어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청비가 가져온 이 여러 꽃들을 지금 열거하거든요. 이 꽃들을 남편의 시체 위에 뿌리자 문도령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이유를 지금 제시하는 거고요. 기지를 켜듯 이제 잠에서 일어난 듯 이러한 재생하는 문도령의 모습이 지금 드러났죠. 자청비의 소망이 실현된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뭐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전기적, 비현실적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잘 잤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지럽소? 주변이 그랬더니 자청비는 소상이 이제 자세한 상황을 이제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려. 문도령은 또 한 번 자청비의 기지. 여기서 나왔죠. 전체적으로 자청비의 어떤 핵심적인 성격 요거 나오는 자청비의 기지. 그쵸? 이게 한 방에 정리되네요. 감탄하며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자국의 사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걸 평정하러 갑니다. 우리 자청비가. 하늘 옥황 천자국에 큰 재난이 일어났다. 검은 무리가 난을 일으켜 천자국이 큰 혼란에 빠졌어요. 옥황상제 천지왕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방을 붙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국난 극복을 위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이 왕의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는 진압하는 자에게는 옥황의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갈라주겠노라. 평정의 대가로 이제 하소품을 걸은 겁니다. 자청비는 이제 문도령과 함께 이 꽃들을 가져갑니다. 꽃 술의 명을망악 심꽃이라는데요. 난 평정을 위한 수단이죠.
자, 그래서 천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 꽃은 뿌리면 뿌린 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꽃이래요. 이게 이 꽃을 가져간 이유와 효능과 위력이 나온 거죠. 천지왕은 난을 평정하기 위해 문도령과 자청비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렇죠? 난을 평정하는 거는 이 문도령과 자청비가 이 천작에 온 이유입니다. 전장으로 가보니 3만 명의 군사들이 칼을 치고 또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렬하고 격렬한 전장터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자청비는 병사들 철수시키고는 이 꽃을 동서로 뿌려대요. 그러면서 그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어때요? 건산밭에 늙은 삶 쓰러지다. 비유가 나왔죠. 비유. 그쵸? 그러면서 동서로 질비하게 쓰러지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인 그런 요소가 담겨 있네요. 곧 나는 평정되고 천자국이 평온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해피엔딩이 되겠네요. 천지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 대희라고 합니다. 대희. 둘의 공을 치하했다. 자, 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기름진 땅, 옥토죠. 옥토. 옥토를 갈라주겠으니 잘 맡아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왕이 이제 난평정의 대가로 하사품을 주겠다라고 이제 치하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자청비는 사양했어요. 인간 세상에서 내려가 살고자 하니 대신 씨앗을 달라고 이제 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님아, 하늘나라 기름진 땅 대신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 씨앗을 내려주십시오. 제주 백성들 농사짓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위한 배려와 이타심이 담겨 있는 거고요. 제주의 여신이라는 것이 이런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왕은 자청비를 기특하게 여깁니다.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여기죠. 부모님한테 기특하게 여김을 당하고 이제 하늘님한테도 기특하게 여김을 당하는, 그죠? 또 남편인 문도령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듣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당당하고 칭찬받는 그런 여성이 바로 누구다? 자청비다. 이렇게 되겠네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이죠. 뭐 홍익인간, 그렇죠? 여러 곡식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면서 제주도에 여신으로 추앙받는 이 자청비, 자청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핵심 정리하면 서사 무가고요. 신화입니다. 신화. 그죠? 자청비의 기지가 제재가 될 수 있고요. 주제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세경 신입니다. 그래서 세경 신이 바로 자청비가 이 신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전기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서사 무가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설이나 설화처럼 줄거리를 갖춘 스토리가 있는 서사 양식이에요. 거기서 이제 속하는 게 이제 무가, 무속시나 본풀인데, 이 무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가라는 무속의식에서, 무속의식에서 무속인이 구현하는 말로 풀어가는 이 사설이나 노래를 이제 무가라고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무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서사 무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체 죽을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문화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세경신으로 되어가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50문제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한 2문제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청비는 이제 문도령으로 변장하고, 근데 이제 자청비는 자청도령으로 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요 단어를 바꿔봤는데, 시험 볼 때는 또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시고 세심하게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청비가 글을 배운다 하니 어머니께서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와 다르게 허락을 하였다. 근데 허락을 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살림이나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오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와 정리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셔서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공부 열심히 잘 하셨고요. 세경본풀이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